반갑습니다. 삼명통해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주팔자 속성지름길. 이번 시간에는 집성 산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감명하는데 풀이하는 데는 집성이 필수적이거든요. 어떤 면으로 집성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집성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집성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십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십성을 어떻게 산출하고 십성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에 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 인연으로 묶여 하나의 체상을 이루어 물질이 된다. 필자가 저번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죠.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게 되죠. 이렇게 되고, 또 지구 자체가 또 자전을 하여서 물체가 발생한다 했죠. 역시 사주팔자도 마찬가지로 금과 월은 지구가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공전할 때 발생하는 그것을 육십갑자의 천간과 지지로서 표시한 것이고, 일과 신은 이것은 무엇이냐? 지구 자체가 자신이 자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육식갑자의 정강과 지지로서 표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의 물체가 발생되어 물체를 형성하게 되면 그 물체 안에는 결국은 오행이 들어 있습니다. 이 들어있는 오행이 서로 상호 관계가 있게 되는데, 관계에서 어떤 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에서 각각 객체와의 관계, 이것을 나타낸 것이 크게는 오행 5가지가 되고, 그리고 다시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은 10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십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십성을 십신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물질을 이룬 오행은 상호 작용이 있게 되는데, 그 작용은 생극재화에 의한 작용이 된다. 그래서 생하고 극하는 각각의 작용이 5가지인데, 곧 관성, 재성, 인성, 식상, 비경급이 되고, 이것을 다시 음양의 관계까지 고려하게 된 것을 십성이라 하여, 관성은 정관, 평관, 재성은 정제, 편제, 인성은 정인, 변인, 식상성은 식신과 상관, 비경급은 비경과 비급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십성 또는 십신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십성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십신을 산출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에 있는 천간, 즉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각 오행에 대한 상호 관계를 생극으로 행하느냐, 극하느냐, 이러한 관계로서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성을 산출할 때는 일간을 주체로 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다시 음간, 양간을 구분하여 식계로 나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십성의 종류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시다. 십성의 종류는 관성이 있고, 관성은 정관과 평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이 있고, 재성은 정제와 편제, 그리고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정인과 편인, 그리고 식상은 식신과 상관, 그리고 비경급은 비급과 비견이 있습니다. 크게는 오행으로서 5가지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음간이냐 양간이냐 이것을 구분하여 10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삼명명리에서는 음양을 구분한 10가지, 즉 정관, 평관, 정제, 편제, 정인, 상관, 비급, 비견, 이렇게 10가지로 나눈 것보다 5가지인 관성, 재성, 인성, 식상성, 비경급, 이 5가지를 가지고 주로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명리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너무 높은 단계로 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학습을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음 대학, 대학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공부해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은 빼버리고 바로 대학원에서 공부하여야 할 그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비교적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서 나가지 않고 월담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공부하여도 사주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명명리에서는 정관, 평관에서 비급, 비경까지의 이 10가지 단계보다는 먼저 관성, 개성, 인성, 식상성, 비경급 이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통달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인 정관과 평관, 정제와 편제, 정인과 편인, 직신과 상관, 비급과 비견을 나누어서 사주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처음부터 정관, 평관을 구분해서 사주를 풀이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힘들어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삼명명리에서는 음양을 나눈 십성보다는 음양을 구분하지 않은 관성, 재성, 인성, 식상, 비경급 5개를 수치를 하여 사주를 먼저 감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호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십성이 되느냐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십성을 산출함에 있어서 먼저 천간을 양간과 음간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행이 다시 음양의 천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양간이 있고 음간이 있게 되죠. 그래서 갑병, 무경, 임은 양간이 되고 벌정기, 신, 개는 음간이 됩니다. 이렇게 양간과 음간을 구분해서 그 상호 관계를 가지고 그 십성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갑일간일 경우에 각각 그 오행의 십성은 어떠한 것이 되느냐 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은 그 기본적으로 목이 되는 거죠. 목에 해당하는 일간이죠. 갑목은 목에 해당하고 만약에 타 간지에 그 목이 있을 경우에 즉 갑이나 을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같은 그 목이 되는 거죠. 같은 목이 되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비견과 급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은 어떻게 해요? 양간이죠. 갑은 여기도 양간, 또 양간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비견, 그리고 을은 음에 해당하죠. 갑은 양에 해당하고 을은 음에 해당합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급제, 같은 목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갑일간이 을을 보면은 뭔요? 예, 급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중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해중에 갑목이 들어있죠. 이러할 경우에는 비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은 수에 관해서 보면은 수는 목을 어떻게 하죠? 갑은 목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수는 목을 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하게 될 경우에 인성이라고 하죠. 도장인자를 써서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인성이라고 하는데 수에는 임수가 있고 대수가 있습니다. 임은 양간이 되고 대수는 음간이 되죠. 그래서 임은 갑과 같은 양간이기 때문에 편인이 되고, 그리고 계수는 음간이 되죠. 음간이 되고 갑목은 양간이 되죠.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정인이라고 씁니다. 자석에서도 같은 것은 일천이죠. 그래서 편자를 쓰고 음양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끌어당겨서 붙게 되죠.
상hợp 하게 되고, 같은 극일 경우에는 밀어내서 해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음간이기 때문에 간목은 양간이고, 그래서 상hợp 하기 때문에 정자, 발을 정자를 써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이냐? 다음은 금이 되겠습니다. 금은 목을 어떻게 하죠? 극하죠. 목을 극하기 때문에 관살 혹은 관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죠. 경금은 역시 양간으로서 같은 음양이 되니까 편관이 되고, 신은 음간에 해당하죠. 갑은 양간이 되고, 그래서 음양이 달라서 이러할 경우에 바로 정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을 보느냐? 다음은 화에 관해서 봅시다. 목은 화를 생하죠. 갑은 목에 해당하죠. 그래서 목생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간이 생하는 오행, 행하는 오행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에는 병과 정이 있는데, 병은 양간이죠. 그래서 갑과 같은 그 음양이 되어서 직신, 그리고 정은 음간에 해당하죠. 정은 음간에 해당해서 음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토에 관해서 보면은, 토는 목에 극을 받죠. 목은 토를 극하죠. 이렇게 극하는 것을 개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토는 갑과 같은 양간이 되죠. 그래서 편재. 희토는 음간이죠.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십성산출은 이렇게 오행과 다시 그 오행이 음양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성에는 각각 독특한 그 특성이 들어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앞으로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살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되겠고, 음양이 일간과 다르면 정관, 음양이 일간과 같으면 편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인수라고도 하는데, 일간을 생하는 오행, 일간이 정화일 경우에 목이 일간을 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인성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일간과 다르면 정인이 되고, 음양이 일간과 같으면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성을 보면은,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 됩니다. 정화는 화가 되잖아요. 화는 금을 극하죠. 그래서 gem금은 금에 속하죠. 화극 금을 하죠. 그래서 재성이 되는데, 음양이 일간과 다르면은 정제가 되고, 음양이 일간과 같으면은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화는 무엇요? 정화는 음간에 속하죠. 그리고 경금은 양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화일간의 경금은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상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성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죠. 정화는 토를 생하죠. 그래서 정화가 기토를 보면 생하게 되므로 식상성에 해당하는데, 정은 무엇입니까? 정은 음양으로 음간에 해당하고, 기토도 역시 음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같은 되기 때문에 무언요? 식신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양이 일간과 다르면은 상관이고, 여기서는 무토와 들은 어디요? 술토가 상관이 되겠죠. 일간과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무토는 양간, 정화는 음간.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경겁을 보면은, 이경겁은
같은 오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중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화중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 병화가 들어있죠. 정화도 화에 속하고 정화도 화에 속하잖아요. 같은 화이기 때문에 비경급이 되는데, 정은 음간, 정은 무엇요? 양간이 되죠. 정은 양간이 되어서 일간과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음양이 일간과 다르면은 합재가 되고, 음양이 일간과 같으면은 비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술 중에 정화가 들어있죠. 정화가 비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술은 공기가 무토이기 때문에 정화의 상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일람표로서 보면은 일간이 병일 경우에 을은 무엇요? 정인에 해당하고 갑은 편인에 해당하고, 일간이 병일 경우에 얘는 상관에 해당하고, 그리고 정은 무엇요? 정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람표로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관해서 보면은 지지는 항상 공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는 공기가, 즉 전기과 임수가 되죠. 그래서 갑일간일 경우에 임수가 무엇요? 갑일간을 임수가 생하게 되고 공기가 되기 때문에 편인에 해당합니다. 갑도 양간, 임도 양간, 같은 음양이 되어서 편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목은 그 본기가 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 갑, 같기 때문에 역시 비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일간일 경우에 신금은 합재가 되고, 그리고 유금은 비견이 되고, 또는 해수는 상관이 되고, 인목은 정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람표에서 찾아서 처음에는 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람표로도 작성해 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지지에는 지장간이 3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본 일람표에 나타난 십성을 단정하여 결정하지 말고 다 남은 천간에 대한 십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곧 이 일람표는 공기, 즉 전기가 주체가 되어서 일람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십성이 어떤 것이 있고 십성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에 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